네, 외신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짚어보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전자결제 시스템이 급부상을 하면서 지폐나 동전으로 결제를 하는 일이 극히 적어졌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버스요금 현금 결제가 이미 폐지가 됐고요. 또 덴마크에서는 길에서 노숙인이 파는 신문을 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과연 현금이 없는 사회로 완벽하게 전환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국의 가디언지에 실린 The End of Money라는 책에 대한 서평으로 이 이야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이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구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하느니 뭐 얘기했죠. 2020년에 동전 없는 사회를 네. 만들고 싶다죠. 예, 뭐 하느니 당장 동전 안 만든다고 씨가 말리는 건 아니고요. 약간 뭐랄까 세대가 좀 변한다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될까 안 될까 당위성을 떠나서 네. 저는 약간의 이제 시장 마인드로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트렌드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일단 현금과 동전이 없이 어떻게든 인식을 해야 되는 화폐 수단에 대한 어떤 기기와 산업이 발전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또 부가가치가 창출될 거고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뭐 나쁘지만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현금 없는 사회 글쎄요. 대부분 요즘의 직장인들이라면 원래 월급 통장과 갖고 오는 현금과는 괴리가 분명히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많이 느끼고 지나가죠, 그냥.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동전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현찰 없는 사회로 이제 가는 것들에 대한 뭐 하느는 이 동전 제조 비용에 대한 비피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저는 이미 동전 없는 삶을 산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동전을 만약에 이제 제 타의에 의해서 받게 되면 이제 서랍에 계속 모아놓고 이직을 하거나 이사를 갈 때마다 이제 한 번씩 털어서 뭐 사먹는 그 정도 개념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빠른 나라가 어디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게 오히려 중국 같았어요.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2013년 말이었어요. 제가 중국 기업 탐방을 갔었는데 이 탐방 공장들은 대부분 이제 변두리에 있잖아요. 이 중국 그 여자 펀드 매니저가 택시를 같이 타고 가자 그러더니 핸드폰으로 이제 택시를 음성으로 불렀고 네. 예, 중국판 카카오톡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택시 결제를 핸드폰으로 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자기 핸드폰에 있는 임원이로 결제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렇죠. 근데 저도 중국에서 1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학교도 다니고 일도 했으니까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더니 저희는 그래도 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기존 소비 플랫폼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네. 얘들 20, 30대 인구는 첫 소비를 이커머스나 전자결제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게 먼저 빨라져 버리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서 우리도 네. 이제 서서히 갈 건데 이거를 제가 네. 말이 좀 기네요. 한국의 신용카드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40대 초중반의 인구가 대학생이 딱 되었을 때 네.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대학생들한테도 보급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젊어서이기도 하고 네. 기존 현찰 소비와 현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성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관성에서 이제 계속 눌려 있다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가는 세대가 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점심 먹으러 갈 때 지갑 들고 가시면 안 들고 가거든요. 네. 그쵸. 많이 안 네. 들고 가죠. 카드만 들고 가시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럼요. 딱 제가 담배를 아직도 태우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담배 한 갑을 카드로 사는 게 안 미안해요. 종업원이 그걸 더 편해하는 것 맞아요.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대가 거기서부터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렇게 화폐가 없어지는 사회가 된다면 이 환율적인 면에서는 어떤 영향은 없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전자결제가 된다면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통화가 그 약간 하나 단일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약간 경제력이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쉬운 얘기는 좀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왜 그러면 그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까? 네.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됐던 나라가 뭐 이스라엘, 프랑스, 여기 나온 뭐 덴마크, 스웨덴 이러더라고요. 네. 결국은 잘 모르겠지만 유럽 쪽에서 약간 세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뭐 모든 게 투명해지면 세금도 이제 거둘 수 있고 물론 딱 그 부분은 아니겠지만 네. 물론 이제 이런 뭐 전자 결제 방식들이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네.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이 다분하겠네요. 다분한지 모르겠지만 네, 뭐 덴마크 중앙은행은 아예 지난해부터 지폐랑 동전 발행하지 않겠다. 이제 세계 최초의 현금 없는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현금 없는 사회를 실현하려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정말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화폐 교환 수단 기본적으로 교환이 돼야 되니까요. 네. 또한 보안이 철저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로 간의 보안적인 업무, 제도적인 측면 아직 미미하니까요. 그런 측면에 특히 좀 부각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겠죠.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사실 현찰을 딱 5만 원짜리 한 장만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쓰고 일주일을 보낸 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요? 상당 부분 왔는데 그 나머지를 없애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라면? 그러니까 굳이 이 내 호주머니에 5만 원을 안 써도 되는 세상까지 왔는데 이 5만 원에 대한 이용 가치를 어떻게 보면 물물 교환에 대한 그림으로 현찰이 캐시가 필요한 구간이 있는데 그것마저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이미 많이 뭐 전자결제 하고 있고 그래서 현금은 뭐 조금만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냥 형식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근데 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맞아요. 나이 뭐, 많으신 분도. 그렇죠. 뭐 일각에서는 네. 저소득층이니까 그런 기계 웨어레스의 뭐 기본적인 보급이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그냥 무료로 주면 될 거라고 봐요. 그게 뭐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거의 가치에 대해서 의미 줄 필요는 없다고 보고 네. 어차피 부가가치 창출이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이 그런 기기를 사용할 돈이 없어서 아니면 그건 여건이 안 돼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뭐 반감을 갖거나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은 아니고요. 네. 근데 오늘 쭉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다들 화폐로서 기능을 현금이 없네요. 요즘에 안 쓰고 네. 뭐 안 갖고 다니고 또 서로 교환이 없으니까 조만간 뭐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현찰을 회사에서 먹는 녹즙과 구두 비용을 낼 때 말고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 사이까지는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디지털화되는 결제 시스템으로 정말 현금이 없는 사회가 구축 가능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 신선한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